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최순실하고 관련된 뇌물 때문에 구속이 돼서 이미 복역을 했었고, 또 이번에는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에 둘러싸고선 그게 법을 위반한 거다 아니다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죠. 그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이제 검찰에서 하는 게 다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이재용을 이제 수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요새 너무 우리 이재용 회장이 저런 모습으로 언론에 비춰서 국민들한테 보여지면 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의 세 번째 경영 책임자이죠. 첫 번째가 이제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일으켰고, 이건희 회장, 지금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으킨 것을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고, 그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이제 실질적인 오너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속 기각이 되는 것을 전후해서 기업의 상속을 포기하겠다, 자기 자식한테는 안 물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 삼성의 어떤 상징 같은 문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 저는 뭐 본인의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심사숙고한 결론인지 그냥 대국민, 대권력 상대로 립서비스를 해서 잠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지금 삼성그룹의 책임자가 너무 역사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본인 집안이 대주주로서 삼성그룹이라는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킨 당사자가 너무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오늘 걱정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병철 회장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만 77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36년 일제시대죠. 26살 때 이제 정미소로 기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53년 6.25 전쟁 직후에 부산 근처에 이제 그 제1제당, 그 다음에 제1무직, 대구의 제1무직. 53년, 54년에 삼성그룹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두 회사가 창립이 되고, 50년대 후반에는 이제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료 공장을 추진하다가 이제 좌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60년에 4.19가 벌어지고 61년에 5.16이 벌어지고 이제 실연에 들어가게 됩니다. 탈세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가죠. 물론 뭐 아주 장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나서 1963년에 한국일보에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기명 기사를 연재를 합니다. 사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그 이병철 회장의 해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집권을 하고 필요한 경제개발 계획을 기업과 함께 어떻게 이걸 이끌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기업인 입장에서 얘기해서 박정희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길로 나가는 첫 단초가 되는 그런 그 기고문인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이병철 회장이 직접 쓴 본인의 자서전, 호암자전이라는 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기고문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때가 이병철 회장이 그 부정축제 탈세 혐의로 고생을 할 때가 50세예요, 본인의.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에 그런 글을 쓰는 게 53세. 이건희 회장은 1942년생이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만 뭐 엄청 그 나쁜 병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하시고 있죠. 2014년에 심근경색이 와서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 1974년 자기가 32살 때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 반도체 산업에 삼성이 투자하는 건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이건희 본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반도체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병철 회장하고도 뜻이 맞아서 이제 삼성그룹에 전폭적인 투자가 있었고, 결국은 오늘날의 삼성전자, 세계 최대 초일류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역할을 이건희 회장이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도 1995년에 본인 나이 53,
53세 때 북경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이제 베이징의 특파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인데 세계 최첨단 기업이랑 비교하면 아직 이류 수준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관료는 삼류다, 그리고 정치는 사류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물론 이 비판 때문에 또 엄청난 그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병철 회장이 탈세나 부정축제로 시련을 겪을 때가 50세,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사류라는 발언을 했을 때가 53, 50대 초반. 공교롭게도 이재용 3대 회장이 68년생이니까 지금 52. 이 이재용 회장이 2017년에 구속이 돼서 복역을 하죠. 그때가 이제 그 최순실 말, 사실 그거는 저는 뭐 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복역까지 해야 되나 하는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사법부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고 해서, 그리고 이제 복역을 마치고 나왔다고 이번에는 기업 상속 문제로 또 뭐 구속을 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2020년 현재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나이는 지금 52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려웠을 때, 또 아버지가 어려웠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제 3대의 삶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앞에 우때 두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새로운 비약을 하는 발전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5.16 이후에 부정축제 처리, 뭐 환수법인가 하는 걸로 감방에도 갔다 왔지만 다시 박정희 정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한국일보에 게재하죠. 첫 번째 이병철 회장이. 두 번째 이건희 회장도 정치는 사류라는 후폭풍 끝에, 발언의 후폭풍 끝에 상당한 고생을 하지만 삼성전자가 탄탄대로를 가는 밑작업을 해서 정말 오늘날 이재용 회장이 세계 최고 기업의 경영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을 물려주죠. 그런 우때의 혜택과 어떤 그 선각자적인 판단을 물려받은 이재용 회장은 그럼 앞으로 자기 후손을 위해서 4대, 5대, 6대 삼성그룹의 오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해서 나는 기업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뭐 심사숙고 끝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 우때들이 정말 철학으로 삼았던 이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노조를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게 깊은 철학적, 또 역사적, 자기의 성찰 끝에 나온 결정인지 대국민, 대언론, 대권력 립서비스인지 저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립서비스라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삼성그룹이라는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대의 인류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랑의 기업의 책임자가 이런 말을 립서비스로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 두 우때가 50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돌파했는지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 마음속으로 대한민국이 체제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 해야 되고, 그러면은 예컨대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준다거나 또 뭐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핀다거나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것에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기업의 재산을 기부해서 사회 봉사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하는 수준에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입니다. 삼성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하고, 거기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종업원대로 어떻게 서로 역할을 설정하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시장 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가, 그 꽃피는 시장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수사받다가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겠다, 또 뭐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말하자면 선심성, 인기 영합적 발언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발언하는 게 맞는 일인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재용 회장의 얼굴을 보면요, 표정이 없어요. 물론 어려워서 일부러 그런 표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표정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재벌 대표 이재용이랑 막 그 폭도들이 목매단 모습, 목에 피 흘리는 모습의 그 모습과 목과 개념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언론에 비치고 있어요, 카메라에. 저런 얼굴 표정을 한 사람이 정말 영혼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치 무슨 목각 인형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검찰 앞에 걸어가는 게 좀 그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삼성이 살아있구나, 삼성이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저 어려움을 뚫고 이번 어려움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 삼성도 그냥 이제 저렇게 죽는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건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원래 그런 모습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힘차고, 비록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은 일종의 역사의 시련이고 기업의 시련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굴하지 않는다 하는 모습으로 이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삼성그룹에 지금 얼마나 많은 억대는 뭐예요? 10억대도 아니에요. 몇 백억대의 연봉을 받는 참모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이 참모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체제를 지키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이재용 회장한테 설명해주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죠? 아니, 월급 몇 푼 더 받고 이부자리 따뜻하고 포시럽게 살면 답니까? 삼성그룹은 지금 체제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싸워야 됩니다. 북한 김일성 때문에, 김정일 때문에 우리가 겁박받는 이 상황, 또 전 세계의 사회주의가 비록 막스가 죽어서 89년에 동구가 망했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때문에 뭐 월가를 점령하려느니, 뭐 이번에 또 뭐 뉴욕에서 난리를 치는 단체가 따로 있던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 난리를 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제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하면 더 선순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삼성은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겨우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 돈 많이 버는 거고 장학금 몇 푼 된다고, 노인들 복지사업하고 이걸로 사회적 책임 다 했다, 이렇게 벗어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좌파한테 두드려 맞을 겁니다. 우파한테도 버림받습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삼성을 때려잡고 우파는 우파대로 실망해서 등 돌리고, 도대체 어디 가서 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절반이 좌파고 절반이 우파라면은 삼성을 지금 우파들이 보고 있는 눈은 착잡합니다. 아, 저런 기업에 충주해서 저거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희망을 줘야죠. 아, 삼성그룹 세계 초일위 기록 절대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앞으로 더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 복지를 잘 제공해서 일자리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거다라는 신념을 줘야 되는데, 저거 이제 좌파 정권이 완전 손들었구나, 항복했구나, 이제 다음 세대 가면 저 없어지겠네, 삼성그룹 해체되겠네, 삼성이 해체돼서 대한민국 경제도 망가지겠네, 이렇게 가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무표정한 얼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이 호암자전, 또 이건희 회장의 그 활동과 역할, 이런 걸 우때가 한 일들을 잘 기억하고 새겨서 지금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삼성의 연봉 많이 받는 참모들, 정신 차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북한 얘기를 빼먹었네. 연결할까? 북한 김정은하고 비교해야 돼. 한 3분이면 될 거야. 이재용 회장의 그 3대에 걸친 삼성그룹하고 관련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하나 더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싫거나 좋거나 북한의 3대 세습 왕조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김정은이 지금 몇 살입니까? 84년생이에요. 지금 현재 36살입니다. 김정은이 후계자에서부터 당의 중심으로, 북한 체제의 핵심으로 등장한 게 2011년 만 27살 때입니다. 그 27살짜리가 북한을 지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문제는 물론 저는 당연히 나쁘다고 보지만,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요. 27살짜리가 통치한 지 10년, 지금 만 36살인데 그 사이에 북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미사일로 무장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과 대결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왜 삼성의 이재용은 이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많은 지혜와 역사를 남겨주신 우대를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의 편에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이재용은 왜 그걸 못하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3대는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반성해야 되고, 저 포함해서 또 이재용 회장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왜 쟤네 집안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감방에 안 가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 관한 제 소감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신 소감이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